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해주시고. 자, 반갑습니다. 2차 모의고사 대비 공개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지금 6시 15분인데 길어봐야 1시간 안으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바쁘실 거고 뭐 쓸데없는 얘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모의고사와 관련된 어떤 커리큘럼의 소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이제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2차 시험이 이제 발표도 났고 7월 11일이니까 거의 이제 과도기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 바퀴 거의 이제 돌 때가 반환점이 온 거죠. 예,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그거 좀 드리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운영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1기 관세사 아까 동영상 보셨죠? 되게 표정들이 어때요? 좋아? 예, 좋겠죠. 근데 저도 놀란 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제 쩔어 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 시험 보고 한 두어 달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사람같이 살다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얼굴도 많이 폈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올해 요번 주부터 관세사 지금 수습이 시작이 됐어요. 연수가. 그래서 지금 관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는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1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통계를 내봤는데, 자, 90명이 합격을 했어요. 90명 합격생 중에 저희 합격자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이 84명. 예, 84명이 거의 다 오셨고, 뭐 지방에 있거나 외국 여행 중이신 분 6명 빼고는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남녀 비율인데 작년까지는 한 6대4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7대3. 예, 그래서 여성 비율이 조금 좀 줄었습니다. 우리 여하고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예. 자, 그리고 연령대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많죠. 그래서 20, 3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20, 30대를 합치면은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30대 한 초중반까지도 꽤 많은 인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많이 줄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죠. 수험 기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두색인데 몇 년이죠? 예, 3년 미만. 3년 미만 공부한 분들이 이제 44%. 그 다음에 보라색 23%에 해당하는 게 4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 보면 사실 3, 4년은 금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에 13년에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그죠? 2013, 그 다음 올해 2014, 내년에 시험을 붙으면 횟수로는 3년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연두색의 3년 차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유예생들이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예 동차 비율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작년까지는요 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31기에는 지금 동차 비율이 연두색이거든요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90명으로 늘었죠. 그죠? 15명이나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야에 운둔 고수들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단연차 장수생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4, 5, 6, 7년차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시험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예생들에게는 그동안에 있던 좀 단연차 장수생들 실력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왔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동차생이 좀 많이 붙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동차도 있으세요? 동차? 동차십니까? 예,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혼자 계신 것 같은데요. 가운데 또 앉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고 유예생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을 보면 빨간색이에요. 50% 정도 되는 분들이 3년 미만. 예,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분들이 2년 미만. 그 다음에 여기 2년 미만.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동차에 관련된 거겠구나. 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색이 4년, 연두색이 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차생들이 좀 장수생이 많다라는 거는 나와 있고, 1년 미만도 있습니다.
31기에 생동차가 2명 정도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예, 최연소 합격하신 그 국민대 여학생도 이제 1년 정도 공부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학생도 자기가 붙을 줄 모르고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듣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서 붙었다고 얘기를 듣고 바로 환불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동차가 앞으로 점점 좀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2차 경쟁률이 좀 기형적으로 높거든요. 그죠? 예, 1차 시험이 쉽다 보니 매년 1차 합격생이 500명이 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2차를 볼 대상 인원이 올해 합격한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 1차 합격한 500명. 근데 사실 그 중에는 동차생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럼 실제 경쟁률은 한 600명, 700명 중에 90명을 뽑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에는 목표를 단계별로, 그리고 최종 목표를 다 설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공부 막 하신 분도 계시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맞아요? 예. 최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기본서를 그래도 한 3회독 정도는 다 끝내놓고 어떤 내용이 나오든 내가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암기는 둘째 치고, 암기라든가 어떤 요약 정리라든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만들어 가면 되는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일단 최종 목표가 7월 달에 골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뭐 한 달 단위로 끊겠다, 2달 단위로 끊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뭐 2달 아니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또 따로 이제 잘게 끊으셔가지고 그 단계별로 뭘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일정도 나와야 되겠죠. 예, 주간, 일간, 그리고 과목별로 진도를 어느 정도씩 나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예.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 같아요. 지금 2014년 11월, 12월 사이에는 제가 볼 때는 이론을 빨리 완성시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2차를 공부할 때 보면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 암기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써보고 좀 해보셨나요? 스터디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때요? 안 써봤어요? 책만 봤어요? 왜 다 이렇게 다 째려봐요 저를? 예. 그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답안지를 채워야 한다. 그거. 그러다 보니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쓰든 뭐를 쓰든 일단은 채워야 한다. 그러니 결론은 뭐다? 닥치고 외우자. 예, 그런 류의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얘기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뭐 앞서서 지난달에 혹시 그 교수님 특강 오신 분 계세요? 없나? 예, 있어요. 그 출제 교수님들 좀 모셔다가 특강을 좀 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A라는 쪽으로 문제를 냈는데 정말 잘 외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렸어요. 근데 엄한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답안지가.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 출제위원이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감이 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기본기를 닦는 시기고, 그 마지막이 저는 12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기본 및 심화일에는 이론 정리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뭐 서브노트나 목차노트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7, 80%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마감을 한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100%를 다 해서 내가 끝내겠다 생각하시면 영원히 못 끝내요. 그냥 70%, 60%도 괜찮으니까 일단 끝내세요. 그래서 12월까지 진도를 끝내시고
어차피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모의고사도 시작이 되고 문제풀이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라도 학원 진도에 맞게끔 시험 범위라든가 문제풀이 그 진도에 맞게끔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진도를 또 돌리는 게 회독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개인 진도를 이때 모의고사나 문제풀이까지 끌고 가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엉클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의욕이 많지만 실제로 그 모의고사를 시작하잖아요. 1월 한 중순쯤 되면 환불자가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 못하겠대. 못하겠대요. 정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무조건 뭔가를 내가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진다는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공부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공부 진도가 있고 스터디를 하는 분들은 스터디에 내에 또 진도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학원 진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소화해요? 못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동기화. 예, 싱크로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 가지 진도를 동시에 끌고 간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누구였느냐? 학원 그 모의고사 진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1, 2월 달은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 당일날 늦잠 자서 못 오는 애들, 전날 밤새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싱크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좀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범위 모의고사가 아니라 범위를 좀 정합니다. 정해서 그 범위는 이제 공지가 될 거고, 문제풀이를 월화수목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월화수목 그 진행됐던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가 그 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랑 모의고사가 연동돼서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어떻게 되죠? 전범위 모의고사로 들어갑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1, 3월까지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서브노트 또는 목차노트 보강 완성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정말 막판 4, 5, 6월 달은 그때는 기본서 들척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됐든 뭐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은 그때부터는 정말 쓰고 외우는 거 해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대충이라도 11월, 12월까지 만들어 놨던 그런 나만의 서브 아니면 나만의 목차노트를 가지고 그 1월부터 3월까지 뭐 문제풀이 자료라든가 모의고사 자료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 다른 자료를 가감하기가 편한데 내 게 없으면 엄청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학원 자료만 볼 건 아니잖아요. 딴 학원 자료도 어떻게든 막 구해 볼 거 아니야. 자료만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소화가 안 돼요. 왜? 내 게 없거든. 내 게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 요거는 넣고 요거는 빼고 이게 되는데 내 게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명심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에 치여서 어떻게 뭐 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4, 5, 6월 달에 뭐 한다? 이제 진짜 시험입니다. 사실 1, 2, 3월까지는 동차 고수들이 좀 빠져 있어요. 1차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1차 시험 보고는 4월부터 다시 그 친구들이 복귀를 해요. 그럼 4, 5, 6월 달 석차가 이제 뭐가 돼요? 거의 그 진짜 석차가 됩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꼭 명심하세요. 수험생은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진도도 안 나가고 외워지지도 않고 자학도 하고 나는 빠가야 막 이러면서, 그죠?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루하루 전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작책하고, 집에서 잘라고 누웠다가 이불킥하고 일어난 적도 많아요. 진짜로. 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날 그날 하루의 진도만 쭉쭉 나가주시고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라고 하는 건 지금 돼 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망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진도를 빼세요. 그러면 4, 5, 6월 달쯤에 가면, 그리고 사람이 닥치면은 뭔가 되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 알죠? 남자분들 머리 받고 군가 외워봤지? 그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돼? 외워지지? 사람이 되게 초인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4, 5, 6월 달에 가면 외우기 싫어져도 외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차근차근 진도만 설정을 해가지고 잘 밟아가세요. 그게 딴 데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자체보다는 무엇을 암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수님들 얘기예요. 자, 암기를 하되 무엇을 암기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책을 외울 수는 없어요. 책을 통째로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뱅 무역실무책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2000페이지를? 못 외우잖아. 그죠? 제가령 관세자님 그 책 1000페이지짜리 관세법 다 외울 수 있어요? 책을? 못 외우잖아. 그죠? 공부라는 건 어차피 넓게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내가 정말 외울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거를 외우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어디서 나올지 예상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외워요? 기본적인 것만 외워놓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평소에 했던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라든가 그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답안지를 외워서 채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론 HS는 예외. HS는 예외. 나머지 세 과목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반드시 읽어볼 것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입장에서 고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객.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죠? 그죠? 고객들이 보시기에 좋게끔 답안지를 쓰고 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자기랑 타협을 해서 아씨 몰라 어려워, 그냥 외운 거 쓸래, 이래버리면 고객의 기대나 이런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구를 그냥 져버리는 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답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채점평을 꼭 읽어보시고 그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봐왔잖아요.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가 아는 교수님들이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브라보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할까? 관세사 시험이 암기력 테스트 시험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암기에 집착을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기가 없는 암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출제하는 교수들, 채점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 맞게 답안지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2차 대비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봐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 2월 달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이 되고 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강의가 되고 그 주말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당연히 범위는 어떻다?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듣든 안 듣든 그 범위는 다 통지가 될 거고,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문제풀이를 꼭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학원 대표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갑자기 재활용건 관세사 말투인데. 들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왜?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첫 유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들을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책을 열심히 보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답안지라는 한정된 어떤 규격에 맞게끔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쓰고 양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부분은 테크닉이에요. 그 테크닉은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늘어날까?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잘된 답안지를 좀 많이 봐야 그거에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첨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첫 유해생들은 웬만하면 문제풀이를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만 갖고도 엄청난 소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은 뭐 3년차 이상 다년차들은 굳이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하지만 첫 유해이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공부와 테크닉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은 주로 테크닉 쪽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 2월 달
8주 동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작게 써 있는데 진도 범위는 모든 과목이 8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공지가 될 거고 3월 달은 2분의 1 진도입니다. 2분의 1 진도. 2분의 1 진도부터는 이제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책 반씩 따보고 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진도 석차는 여기서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도가 짧고 양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벼락치기 많이 한 사람들이 성적이 좀 좋아요. 1, 2월 달에는. 근데 그 친구들이 3월 달 오면서부터 유지가 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훅 떨어져요. 그 친구들은 이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인 거죠. 찍어서 공부만 하는 거에 강한 친구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진도를 2분의 1로 나눠서 2주 동안 한 회독씩 돌려요. 그럼 3월 달에 몇 번 돌리는 거죠? 2번. 책을 2번 돌립니다. 그럼 3월까지 몇 번 돌립니까? 총 책을 진도를 1, 2월 달에 한 번 돌리고 3월 달에 2번 돌리니까 3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치고 4월부터는 전범이 이제 시작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이거 뭐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월화수목 문제풀이반이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금토일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컨셉은 뭐 작년부터 그래 왔지만 그 저희 연구원에서의 그 석차가 실제 시험의 석차로 유지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올해는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전체적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진행됐던 모의고사 저희 연구원에 석차 상위 20명 중에 19명이 붙었어요. 한 명 떨어졌어요. 그 친구는 정말 안타까운데 아무튼 근데 이제 30명, 40명 정도로 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약간은 불합격한 친구들 좀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뭐 우리 연구원에서 한 50등 안에 드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률 90%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노력을 했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모의고사 반은 금토일 이 3개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미 다 공지를 드렸고 그리고 접수는 원래 오늘 6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렇게 마감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불만이 있어서 지금 8시쯤부터는 아마 이제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끔 지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브로셔도 나가 있지만 할인된 가격은 12월 11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그때까지는 그 가격이 다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과목별 출제 채점위원회 구성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 이 모의고사가 이제 심장이 쫄깃해진다 해야 될까? 시험을 보면 내 석차가 공지가 되고 저기 붙어요. 물론 이름은 공개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그 수험 번호만 이제 공개가 돼요. 그러면은 시험 보면 내가 뭐 30등이었어요. 다음 주에 봤는데 25등이었어요. 기분 되게 째지겠지. 그죠? 근데 30등이었는데 다음 주에 40등, 50등 떨어져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 왜? 괜찮은 거야, 그거는. 40등, 50등은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자극을 받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때 이제 유일한 어떤 낙이 내 석차 올라가는 재미,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별 석차도 나오지만 금토일 반별 석차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전체 석차죠. 2차 시험은 어디까지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간별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매월 한 30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드립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조금 다르게 준비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문제 출제해서 뭐 출제 경험이 있는 관세사 시험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을 지금 초빙을 해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강사지만 저도 1차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내잖아요. 문제집을 만드는데 보통 매년 바꿔요. 한 20-30% 정도는 바꿔요. 전체를 다 어떻게 바꿔? 전체는 못 바꾸지. 한 20-30% 조금씩 바꿔요. 바꾸지만 학생들이 봤을 땐 어때요? 똑같네 라고 해요. 되게 슬퍼 나는. 분명히 내가 밤새고 워드 쳐가면서 한 20-30% 바꿨는데 대충 보면 비슷하지 뭐.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좀 열이 받아서 안 똑같은데 자꾸 똑같다고 누가 루머를 해서 과목별로
그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한테 다 저희가 섭외를 해서요. 그분들로부터 문제를 받을 거예요. 예, 받을 거고 그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와 새로 받은 문제 혼합을 해가지고 같이 낼 겁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되게 비밀리에 하는 프로젝트라 그 실명은 절대 못 밝히고 어떤 분이 어떤 과목이 어떤 교수님한테 문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못 해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얘기 안 할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어떤 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선정을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강사님들이 이제 문제 선정을 해주실 거고 이제 채점 얘기가 많은데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답안지를 강사님들이 매일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합격한 관시사들을 과목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첨삭 채점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30기, 31기 관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채점 배점표랑 이런 걸 다 줘요. 강사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편차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첨삭을 하고 채점을 하고 그건 있어요. 한 그 채점위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반 관세법 담당이다. 그럼 그 사람이 6개월 내내 채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하고 딱 되게 낯이 있겠지. 계속 익숙해져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점수가 점점 내려가네. 이 친구가 점수가 점점 올라가네. 잘하고 있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첨삭하고 채점하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을 이게 좀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멘토링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강사님들도 오실 거고요. 시험 못 보면 부모님 모시고 와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가 관세평가가요. 예? 평균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시킬 거라고 이제는.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밀착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이제 없을 겁니다. 예, 귀찮게 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다 접수 따로 요일 선택을 하시는 거 아시죠? 하게 되면 그게 거의 고정이 되고 저희는 뭐 지정 자석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그 수험 번호가 앞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뭐 한 두 달 정도마다 한 번씩은 로테이션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2달 정도는 계속 그 자리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상 일요일 날 신청을 했는데 4월부터는 그럼 토요일 날 반으로 가고 싶어요. 실제 시험이 토요일이니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떨까요? 안 돼? 안 되진 않고요. 일단 6개월을 접수하신 분들은 계속 가는 거죠. 토요일 반을. 만약 그분이 신청하셨으면 쭉 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결혼이 생기면 그때는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3개월치를 접수한 분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재등록을 하면 그 번호로 계속 가는 거고 만약 그분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새로운 결혼이 생기면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반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결혼이 거의 잘 안 나요. 네, 대부분.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토요일 반 합격률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동차 반이 좀 일요일 반이 많고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북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2차 공부를 하는 분들이 조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장학금도 걸려있고 내 등수도 걸려있다 보니 누가 책을 보고 쓰더라 라고 이제 저기 데스크에 와서 제보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여러분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책을 보고 쓰지 마시고 일단 책을 처음에 보면 어때요? 버릇돼요. 그럼 책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픈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감독관이 있을 거고 감독관이 그 배치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손을 드세요. 오픈북을 하고 싶으신 분은 와서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오픈북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다만 그분은 이제 어디서 빠질까요? 장학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선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사전에 동의 없이 오픈북 하다 걸리면은 뭐 어떡하지? 때릴 수는 없고 아무튼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 책 보고 몇 줄 더 쓴다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거면 아예 그냥 오픈해서 하시고, 예, 아닌 분들은 일단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옆 학생이 뭐 쪽지 같은 거 갖고 와서 보고 있으면 예, 이르세요.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개강은 금요일 반이 1월 9일, 그 다음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토요일 반이 1월 10일, 그러니까 1월 그 둘째 주죠. 어떻게 보면 신정이 있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이 되고 문제풀이도 1월 5일부터 아마 개강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시험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시 10분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려요.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지각하지 마세요. 예, 지각하면 첫 시간은 그냥 제끼세요. 저희가 안 데려보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막 부시럭부시럭 뭐 옷도 많이 두꺼운 거 입고 오니까 예, 부시럭부시럭 뭔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들여보내질 않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문제지와 답안지는 그 시험을 보고 나가실 때 저희가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요. 예.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이제 모범 답안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주에 시험 봤던 답안지 있죠? 첨삭한 거? 예, 그걸 네 과목을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드릴 거예요. 나가실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강평이 있습니다. 강평. 그래서 강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내신 분들 강사님들이 어떤 취지로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아무래도 글만 보는 것보다는 설명을 좀 듣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 대한 설명을 한 40분 정도의 동영상이 제공이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거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강평은요. 그 일반적인 동영상처럼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고 나서 그거 모아놨다 킵해놨다가 나중에 몰아듣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됐고 접수는 뭐 지금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좀 이따 하실 분도 계시니까 넘어가고 예, 그 장학생은 총 30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등한 분한테는 장학금 10만 원 드릴 거고 2등부터 이제 10등까지는 7만 원 그리고 그 다음 20명에게는 5만 원에 대한 이제 장학금을 드리는데 현금으로 드리진 않고요.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에 어디 줬지? 롯데였나? 신세계 상품권이었나?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찰을 주면 어떻게 될까? 집에 가다 술 먹어요. 그래서 잘 보면 잘 봤다고 술 먹고 못 보면 못 봤다고 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상품권을 갖다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6개월 동안 쭉 탄 친구가 있어요. 모음은 얼마야? 그 친구가 한 1등도 한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2등 한 7만 원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5, 60만 원이 되더래. 예, 그거 갖고 저기 구두빵 있죠? 백화점 앞에 구두빵 거기 가서 현찰로 바꿔서 시험 보고 외국 여행 갔다 왔대요. 왜?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요. 잘 좀 모아 놓으세요. 예. 술 드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 드린 대로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시끄럽고 빨리 뽑아라 이건가요? 예. 자, 117번 신평수님. 나중에 시험을 꼭 돼요. 예. 당신은 2차 조심해야겠다. 아, 미안해, 아는 친구라 그래요. 글씨 이거 심각해. 아, 이걸 주면 안 되지. (124번) 김수정님. 예, 맞죠? 예. 134번 이보라님 본인이에요? 방금 넣은 거 아니야 여기다?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130 박수현. 야, 이름 짠 줄 알아.
예, 축하드리고 계획하셨던 것들 잘 좀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